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번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근대 국가의 수립과 그 다음에 국권 수호 운동에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당연히 복습을 잘 해왔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자, 흥선대원군 이전에는 무슨 정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도 정치 같은 경우는 소수의 독점 가문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치 기구의 이름은 비변사였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정치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혼란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제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직을 사고 판대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매관, 매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생겨났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도 정치의 좋은 점입니까? 나쁜 점입니까? 당연히 좋지 않은 점이겠죠. 두 글자로 폐해라고 부른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세도 정치 이전의 경제 보겠습니다. 자, 세도 정치의 경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의 경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매간 매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매간 매직으로 인해서 이 벼슬길에 오른 사람들이요. 본전을 어떻게 한다? 회수하기 위해서 누구의 세금을 끌어온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의 세금을 끌어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의 문란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 뭐의 문란? 삼정의 문란이 있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삼정의 문란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혼란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나타났대요. 자, 이 흥선대원군의 최대의 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도 정치 가문 중에서 제일 힘이 센 가문 안동 김씨를 척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안동 김씨를 없애기 위해서 이 흥선대원군이요. 어디부터 없앴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비변사부터 없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공부를 하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거는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책 중에서요, 정치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비변사를 없애서 세도 정치 가문의 세력을 낮추었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권의 강화가 있었죠? 그렇죠. 왕권 강화가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왕권 강화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노력했구나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왕권 강화를 했다라는 것을 흥선대원군이 말로 한 것을 책으로 받아 적어야 된대요. 그 법령을 편찬했다라는 것, 대전회통과 같은 법전을 편찬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왕권 강화 중에서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인데 임진왜란 이후에 소실이 되어서 다 불타서 없어졌대요. 무슨 궁? 그렇죠. 경복궁이 있었습니다. 자, 이 경복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라고 했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임진왜란 이후부터 고종 때까지 아무도 이거를 손대지 못하다가 흥선대원군이요. 왕이 사는 곳인데 그래도 위험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경복궁 중건이죠. 자,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폐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필요한 노동력은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징수했으니까 백성들 살기 힘들어졌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반들 너네는 돈으로 이걸 보답해 힘으로 보답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무슨 전을 징수했다라고 했었죠. 기부금 명목의 원납전을 징수했다라는 것. 원납전은 기부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래도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 100배의 가치가 있는 무슨 전을 찍어낸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당백전을 찍어냈다라는 것. 자, 그러면 화폐 같은 경우가 화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화폐가 당백전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액의 화폐가 너무 많이 생겨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죠. 무슨 현상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백성들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백성들 같은 경우는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 가지고 살기가 어떻다라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원납정과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는 했어요. 양반들의 무슨 림을 벌채했다라고 했었죠. 묘지림을 벌채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양반들과 하층민, 백성들 모두에게 비판받았던 것이 뭐였냐면 경복궁 중건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정책 중에서 경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선대원군 요거는 잘했대요. 뭐의 문란을 없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경제 중에서도 삼정의 문란을 해소시켜 주었대요. 양전 사업을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 백성들 살기를 좋게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 살기를 어떻게 좋게 해줬대요? 양반들이 숨겨놓은 토지를 색출해냈고 양반들 군대 안 가려고 했던 것들 이렇게 똑같이 포내라라고 했었대요. 백성들 살기가 좋네요. 백성들의 삶이 안정됐네요. 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더라? 네 글자로 민생 안정이더라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살짝 적어 놓았던 것이고, 자,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해서 통치체제의 정비 중에서 국외입니다. 자, 국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바깥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이전은 어떻습니까? 국외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두 나라가 개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중국과 일본이 자기 자신들이 원해서다 아니면 무력으로 인해서 그렇죠. 무력으로 인해서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졌대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말 모셨던 4대 관계에 있었던 4대 관계에 있었던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양에 대한 적개심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던 찰나에 인천 앞바다라든지 이런 바다에 모양이 이상한 서양의 배가 굉장히 출몰을 많이 했대요. 무슨 선의 출몰이었죠? 그렇죠. 이양선의 출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양선이 등장하게 되었더라라는 것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지가 어때요? 유교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통성수교를 거부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보시게 되면 청나라가 러시아랑 맺은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조선과 국경을 맞닿게 되자 처음에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프랑스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우리 조선 후기 때부터 서학의 명목으로 인해서 천주교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조선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를 남하를요 프랑스의 선교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너네가 너희 나라들한테 가서 말 좀 해주면 안 돼? 우리 좀 도와달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신부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어때요?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남하를 뭐를 통해서 저지를 하려고 했다. 프랑스를 통해서 저지를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시도는 하지만 프랑스 신부들이 거절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실패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살짝 기분이 안 좋아졌을 때 양반들이 이때 흥선대원군의 기분을 눈치채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양반들이 뭐를 반대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신부님의 종교였던 뭐를 반대하더라? 천주교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살짝 내줍니다. 그러면 옆에서 흥선대원군한테 가서 저 천주교들 없애야 합니다. 이 우리 왕권 강화하고 있는데 천주교는 왕권 강화에 반대되는 종교였었잖아요. 제사를 드리지도 말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평등하대요. 맞지 않습니다. 천주교 저놈들을 다 없애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하냐면요. 프랑스 선교사 및 천주교 신자를 살해하는데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9명의 프랑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합정동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살짝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합정동에 무슨 산이 있냐면 절두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두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살짝 감은 오시죠? 절자는 무슨 절자예요? 절단하다라는 뜻이죠. 두자는요?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머리를 절단한 산인데 이 머리를 절단한 산이 누구의 머리를 절단했냐면 천주교 신자들을 절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살해가 되고 프랑스 선교사들이 여기에서 9명이나 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볼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해가 되거나 그 다음에 신변상의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무슨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프랑스에서 굉장히 화가 나게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결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사건 자체가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를 살해했대요. 그러면 병인년에 일어난 이거를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천주교 신자들이 살해되었다. 박해받았다라는 병인 박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박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못 알아보실까 봐 박해라고 옆에다 살짝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병인 박해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남하를 프랑스를 통해서 저지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었고요. 양반들이 천주교를 반대하니까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 및 천주교 신자를 살해한 사건이더라라는 것 여기다가 밑줄을 살짝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인 박해는 누구와 누구의 외교 문제입니까? 그렇죠. 조선과 프랑스의 외교 문제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66년이라고 제가 2번에다가 적어놨어요. 1866년에 조선에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우개로 바뀌었네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너럴 셔머노 같은 경우는 호자에다가 약간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호자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배를 뜻하는 말이에요. 승리, 호 이러한 배에다 붙이는 호자예요. 그래서 이 배로 일어난 사건인데 자, 이거는 미국 소유의 배예요. 미국 상인의 소유의 배인데 이 배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평양으로 오게 됩니다. 자, 지금도 평양은 굉장히 큰 도시죠. 그런데 이때도 큰 도시였는데 이때 평안 감사가 누구였냐면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규수를 필두로 한 평안도 사람들이 굉장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제너럴 셔모노라고 하는 이거를 세 글자로 무슨 선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이양선이라고 불리우는 이상하게 생긴 배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 보지 못했죠. 거의 처음 본 외국인, 서양인들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박규수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랑 통상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규수가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너네랑 통상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수교를 거부한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제너럴 셔모노가 통상 요구를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냥 조용히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조용히 돌아가지 않고 평안도 사람, 평양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괴롭히고 그 다음에 막 민가에다가 불 지르고 이래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 사람들 뭔데 우리를 괴롭혀? 라고 하면서 배에다가 불을 지르게 돼요. 그래서 제너럴 셔모노가 침몰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제너럴 셔모노 사건입니다. 자, 이 제너럴 셔모노 같은 경우는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너럴 셔모노가 뭐를 요구했다라는 것. 그렇죠. 통상을 요구했다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라는 것. 그래서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거절 다음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 선원들이 약탈했다라는 것. 들의 약탈. 그래서 평안도민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 평안도민에 의해서 침몰되었다라는 것, 배가 침몰되었다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재구성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866년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을 보았고요. 자,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프랑스에서 우리 소중한 국민 9명이나 죽어? 너네 조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등장했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병인양요예요. 1866년이 병인년이니까 당연히 계속해가지고 병인으로 시작하는 거는 맞고요. 자, 병인년에 일어난 양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서양 양자이고요. 요자는 뭐냐면 시끄러울 요자예요. 병인년에 서양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뭐가 원인입니까? 그렇죠. 병인 박해가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랑 싸운 거예요? 그쵸. 프랑스랑 싸운 거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랑 싸웠고요. 자, 프랑스랑 싸웠다라는 것. 자, 그러면 처음 보시면요. 강화부를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을 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자, 여기에서 시도는 했는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서 막게 되는데요. 자, 양원수 장군이 어디에서 막냐면 정족산성에서 막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는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생각하던 프랑스군이 외교장각을 약탈하게 되는데 이 외교장각에 있던 우리가 의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이 의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예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행사들의 순서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막 제사상에서도 막 홍동맥서라든지 이러한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원칙들이 담긴 책인데요. 이거를 프랑스로 가져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병인 양요였고요. 자, 이 책들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다가 거의 방치되어 있다가 2011년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임대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가 원인이었고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장군들의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어떻게 했다라는 것, 프랑스에 거의 실뻔하다가 양원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에서 격퇴를 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지도는 한 번 더 볼 텐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병인양요와 병인양요 한성근의 활약이네요. 그럼 여기가 바로 문수산성이 있는 위치일 거고요. 자, 여기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양원수 장군이 정족산성이 있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의궤의 그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흥선대원군 때 일어난 사건 세 번째가 있습니다.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요. 자, 이 오페르트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요. 독일 상인인데요.
자, 이 독일 상인 같은 경우가 왜 등장하게 되냐면요. 자, 이 독일 상인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딱 느낌 오시지 않나요? 이 독일 상인이 뭐를 요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통상을 요구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요. 통상을 요구했는데 우리나라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도굴이라는 말 들어봤죠? 도둑질을 합니다. 어디를요? 무덤을요. 그래서 이 무덤을 도둑질을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오페르트가 도둑질한 무덤이 어디냐면요. 남연군의 묘입니다. 남연군 묘요. 자, 이 남연군 묘인데 이게 바로 누구였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흥선대원군은 지금 최고 권력자이고요.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남연군은 누구인데요? 남영군 같은 경우는 왕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 같은 경우는 유교 사회예요. 그 유교에서 머리도 함부로 자르지 못하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가장 최고의 왕의 할아버지의 무덤을 독일에 있는 독일 상인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무덤을 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양과 수교를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868년에 일어났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871년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신미양요예요. 자, 양요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서양이 일으킨 그 시끄러운 소동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요. 신미년에 일어나긴 했는데 제가 학생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외울 때는 이게 미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일어나서 신미양요구나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과연 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신미양요는 미국과 일어났던 전쟁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신미양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슨 사건이었죠? 그렇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쳐들어왔다라는 것. 자, 처음에는 당연히 미국이 이겨요. 그래서 지진, 덕진진을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도 어디냐면 강화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강화도에서 많은 전쟁들이 이 당시에 일어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를 빼앗기면 서울로 바로 간대요. 그래서 광성보에서 장군도 이기기는 했지만 결국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장군이 돌아가실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했냐면 혈전이라고 하죠.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군의 이름이 뭐냐면 어제현 장군님이에요. 그래서 신미양요의 장군님은 광성보에서 전투를 한 어제현 장군님이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미양요 미국 제너럴 셔머노가 원인이더라라는 것.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전부 다 뭐더라라는 것, 전부 다 강화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짝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강화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 몇 쪽이더라라는 것. 교과서 14쪽에 있는 그림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 강화도에서 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 우리 고려시대 때도 배웠어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기도 했었잖아요. 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었죠? 몽골이 수전에 약해서 그리고 어디와 가까워서 수도인 개경과 가까워서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강화도도 지금 서울과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죠. 위치가 가까워요.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 같은 경우는 수도를 가기 위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전쟁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뚫리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도로 진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 막아주어야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장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도에서의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전투들 끝에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서양 세력들을 좋아하더라, 싫어하더라. 점점 싫어해요. 막 도굴 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 막 못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막 통상 요구한다 해놓고는 막 배 끌고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이러니까 일본 백성들도 싫어하고 흥선대원군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서양 애들이 괴롭혔던 걸 잊지 말자. 우리 막 그 돌에다가 새겼던 것 있었잖아요. 임신서기석처럼 우리 마음을 돌에다가 새겨놓자. 전국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서양과 교역하지 말자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척화비인데요. 척화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척화비를 건립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해하지 말고 척지자라는 뜻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척가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요. 자,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음은 곧 화해하는 것이요. 화해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래요. 그래서 나라를 파는 것이래. 서양과는 뭐 하래요? 않으면 화해하고 그 다음에 싸우지 않는 게 나라를 파는 거래. 결국에는 싸워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척합의를 결국 전국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척합의를 건립함으로써 서양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개항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과 일본보다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양 세력의 침략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 일시적으로 방어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서양 세력의 침략을 영원히 방어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방어했다라는 것. 근데 만약에 이때 대원군이 서양 세력 없이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끝인데 나아갔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그 자리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점이었습니다. 척화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척화비의 한계점 같은 경우는 조선이 발전을 못해요. 발전을 늦게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근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뭐가 늦어지더라라는 것, 근대화가 늦어지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 늦어짐. 그래서 이러한 조선의 대외관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짝 오늘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순서로 해서 간략하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재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구성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게 창의력 있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요, 재구성하셔가지고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까지 해서요, 저번 시간 배운 내용, 이번 시간 배운 내용에서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책과 대내 정책, 대외 정책을 나누어서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